네, 그러면 이제 장르만 브리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경제와 정치 뉴스 함께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죠. 먼저 우리 최윤경 기자님, 우리 장르만 여대 에이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윤경입니다. 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팀원이 2명이에요. 와, 웬일로 칭찬을 하세요? 에이스, 비스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기자가 두 분인데 최윤경 그다음에 네. 또 신혜원 두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2명 중에 1명이 이기면 에이스인 거고요. 네, 지면 이제 완전 쓰레기. 오늘 에이스를 맡았어요. 네, 오늘은 에이스입니다. 그 1일 단위로 평가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소개 좀 해주시죠. 꼭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 경제 관련해서 뉴스들이 빵빵빵 터졌습니다. 다 중요한 뉴스긴 한데 네. 뭐 어떤 걸 관심을 많이 가지실까 싶긴 그러나 저희가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 지금 정치 뉴스가 더 빵빵 터진 게 많아갖고 먼저 최윤경 기자님의 브리핑부터 가볼까요? 네, 짧게 가겠습니다. 짧게 갑니다. 봐봐, 얼마나 좋아. 에이스잖아.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네. 뭐 너무 너저분하게 길게 가시더라. 제목은 탈당의 계절입니다. 탈당의 계절. 제목 뽑는 이 센스 봐요. 탈당의 계절. 시즌 오브 엑시트. 엑시트. 네, 어떤 얘기일까요? 네, 탈파티. 네. 이준석 신당의 천하람 합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의 천하람. 이건 전 약간 놀랐습니다. 네. 왜냐면 천하람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한 2번, 3번 한 것 같고요. 네. 전화 연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제 전이 되겠네요. 네. 그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이 전 포커페이스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분명히 이건 안 탈당이었거든요. 네. 저도 크게 반성했습니다. 500원 걸었잖아요. 네, 이분. 500원을 그래서 천하람 탈당 안 한대 500원 걸었는데 내어드리기로 하고요. 더 열심히 취재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탈당의 변을 들어보면 이 단기간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천하용인의 이제 천하인이 되었죠. 네. 천인 이제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그 이기인 경기도 의원도 탈당한다고. 결국 이제 천하용인 중에 그래도 이제 한 명만 아직 결정 안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인 허은하 의원만 아직 결단을 내리죠. 한 명만 현역 의원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이제 선택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탈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김용태가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해지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천하람 그 전 당협위원장의 탈당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분이 사실 따뜻하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걸 박차고 나왔다. 네, 그 부분에서는 크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이준석 대표의 그 탈당의 변을 들어보면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를 해요. 뭐였죠? 총선 때까지는 이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네, 국민의힘과의 M&A설을 전면 부정하는데 그 총선 때까지라는 단서가 있어요. 사실은 본인의 입출구를 다 막은 말이기도 해요. 그게 총선이 지나면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는 큰 틀에서 다시 합칠 수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천하람 위원장이 이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신당 작업을 통해서 새를 키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과 대선을 앞두고는 크게 손을 잡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다. 분석 좋다. 이런 분석. 그래서 에이스. 들어보셨냐고.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뭐 무슨 종편 채널 뭐 무슨 공중파. 안 봐요. 다른 종편 채널. 좀 보고 비교해라. 안 봐놓고 최고라면 어떻게? 난 다 봤는데 최고야 진짜. 이런 분석이 없어. 근데 틀렸기 때문에 반성합니다. 그다음에 정선까지. 민주당에서도 탈당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최재성 전 수석 모셔놓고 도대체 누가 이낙연 신당 만들고 있는 거냐 저의 오랜 궁금증 누구냐고 도대체 그랬는데 오늘 그 분이 등장했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그 이른바 동교동계. 우리가 그 이름은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이분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됐죠, 좀 쉬신지. 그래서 오늘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셨고 민주당은 지금 침몰 직전에 타이타닉호와도 같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이낙연과 신당을 만들겠다.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석현 전 의원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혹시 사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외모를 묘사하기도 좀 어려워요. 특징이 별로. 약간 귀엽게 생기셨는데. 큐트 석현이라고 조금 귀엽게 생기신 분이 있습니다. 약간 야장한. 저분.
살이 좀 찌셨나? 아니 원래 저러시고 아, 걸으실 그런가요? 때도 약간 이렇게 좀 아. 귀엽게 걸으셔요. 네, 귀여운 거 말고는 저분은 뭐가 없나요? 아니, 네. 아니 무슨 없어, 없어요. 육선이 나셨어요. 네. 육선이면은 육선인데 육선이 저거 맞는데 저분은 정치인이에요. 설명해 주세요라고 귀 봐, 했을 얼마나 때 귀여워. 귀여운 것만 있어요? 아니 24년을 정치를 하셨고 어쨌든 너무 귀여워. 동교동계 막. 동교동계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제가 동교동계 막내죠, 이분이. 네. 이지희님도 뭐 처음 그렇다고 보는데요라고 봐야겠죠. 하는데 네. 이분의 뭔가 그런가요? 이렇게 뭐 아니, 그러니까 동교동계에서 막내였잖아요. 네네. 얼마나 귀여움 많이 받았겠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뭐 김대중 아니, 그만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탈당의 의미를 두자면 이 두 가지 탈당의 의미를 두자면 네.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밌다. 아직까지 네. 이 현역 의원들이 움직일 만한 시즌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네, 그럼요. 한 2월 정도 돼야 될 거예요. 탈당 이제 스타트를 끊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큰 기사는 안 된다. 현역 의원이 아무래도 좀 나와요, 그죠? 아, 그럼요. 네. 그게 완전히 달라요. 당에 몇 명이 있느냐, 신당에 현역 의원이 있으면 그렇지, 보조금도 들어가고. 음. 네, 완전 그러네.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탈당의 계절이 지금 시작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시작이다.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지만 이제 나중에 공천 시즌 되고 하면 이제 막 그럼요. 그때 두둑. 되면은 네. 또 우수수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좋습니다. 자, 탈당의 계절 뉴스였고요. 네, 다음은 친해지길 바라. 아유. 불편하죠, 바라. 이런 거 진짜 바래하고 싶었는데. 바라. 나 그렇죠, 그렇죠. 바라, 그렇죠. 네. 네, 친해지길 바라. 네. 아, 이거 여러 말들이 막 이게 담겨 있는 어떤 제목이 좋다는 거는 그 한 제목에 여러 중의적인 여러 함의들을 갖고 있을 때 이거 제목 좋다고 하잖아요. 네. 네. 최은경 기자는 그 순간 이 짧은 시간에도 이거 다 찾아냅니다. 아 어떡하지? 나 근데 이거 약간 친해지길 바라는 진짜 80년대생들이 많이 듣고 있던 말이라 음. 그냥 제 느낌대로 한 건데 오늘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교만하게 오늘 4시에 네. 근데 내 얘기는 잘 안 들어 이 사람.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네 네 시? 뭐가 네, 있는데요? 국회 기자들이 지금 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음. 팝콘 들고 앉아 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 그게 오늘 4시예요? 네. 어디서 만나요? 근데 이게 국회 당대표가 새로 취임을 하면 네. 쭉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예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KG 같은 데서 만나면 진짜 재밌겠다, 그죠? 아, 그러니까 어디요? 오늘 사각의 링 뭐 이런 데서.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민망한 자리인 것은 뭐냐면 네. 두 사람이 만나서 웃으면서 덕담을 해도 너무 이상하고 그치. 만나서 뭐 그러니까 멱살을 잡아도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이상하진 않는데 그렇지만 뭐, 그래도 자리가 위치가 있어요. 매우 민망하고 참 썰렁한 와, 진짜 자리가 기대된다. 되겠죠. 네. 이제 당대표가 새로 취임을 하면 의장, 상대당 대표 등을 쭉 예방을 하는데 이제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오전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진표 의장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고 김 의장님의 대화와 타협 정신을 더 배우겠다. 김 의장님이 공무원 때처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정도의 덕담이 오갔고요. 뻔한 얘기고요. 네. 신경전 같은 뭐 약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전사가 있잖아요. 한동훈 이재명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네, 한번 봅시다 우리. 네, 지금 표정들이 찾고 있는 동안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서로 이제 그 예비 펀치를 하나씩 날렸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상견례차 방문을 한다고 네. 하는데 비난만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민생을 위해 일하자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네, 했다고요? 네.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아. 이제 한번 나 비난하는 경고를 거 좀 그만하고 그만 좀 좀 미래 해라. 얘기를 좀 네, 하자.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전날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검사 사칭한 분이라고 이제 이미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네. 이전엔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비판한 거가 있죠. 아, 상대당 대표 만나기 전에. 네, 4시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4시. 이제 한 4시간 남았는데 네, 네. 아, 과연 4시간 동안 무슨 마음으로 이분들은 네, 만남을 네, 네. 준비하지? 서로에게 이제 선물을 뭘 줄까 뭐 그런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 선물? 선물 뭐 이제 수갑 주고 뭐 만날 이런 때. 짤 많은 거죠? 뭐 이게 본방을 보세요, 본방. 아니 해악의 민족입니다. 저는 본방보다 그렇게 하죠. 네, 네, 하여튼 4시에 네, 네. 두 대표가 만납니다. 네, 거기서 어떤 4시. 얘기들이 오가는지는 또 최은경 기자가 다음 시간에 다 야, 정리해드릴 거고요. 재밌겠다. 네. 네. 다음은 대통령의 경로. 또 경로야. 이틀에 한 번꼴로 경로하셔. 약간 경로 윤석열이라고 할 정도로 요새는 보면 화가 많아지셨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이슈였냐? 뭐 거의 독도는 분쟁 지역인가요? 독도가요? 돈? 울릉도 동남쪽 말
백길 따라 200리에 그 이제 요즘에 가사 많이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독도는 분쟁 지역인가 붕짜다 붕짜 이게 그러니까 이 붕짜다 붕짜가 누군지 뭐야? 아시죠? 아, 이거 너무 장난 심하다. 아니 오늘. 장난이 아니라 이게 왜냐면 이분이 책임이 굉장히 큰데도 이분을 지금 약간 비유하는 아. 뉘앙스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저 국방장관 아니에요? 네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네. 이게 어떤 일이냐? 국방부가 5년마다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전군에 배포를 해가지고 거잖아요, 정신교육하는 그 그걸로. 책자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책자 표지가 굉장하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네, 표지가 너무너무 멋지다. 화려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이제 발간하는 과정이 하루 아침에 딱 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정에서 계속 뭐 내용이 부실하다, 역사 왜곡을 했다, 관점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결정타가 나온 겁니다. 뭐예요?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서도 뺐다면서요? 네. 아니 그래요? 난 어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네, 그거 네, 보고.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랑 비교했냐? 갸오이다오, 센카쿠 열도잖아요. 네. 근데 쿠릴 열도. 실제로 지금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랑 같이 나란하게 비교를 했어요. 이 서술 자체가. 제정신이야? 저게 진짜 미친 거야. 난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와서 어제 보고 어디서 또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뭘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반도 지도가 11개가 수록이 돼 있는데 독도가 표시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야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계속 이제 왜 그런지가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근데 일단 좀 신기했던 게 이 교재에 손을 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왜 우리가 그냥 단순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 때도 검토 과정을 계속 거치니까. 그리고 독도라는 거는 뭐랄까 DNA 같은 거라 대한민국에 한 5년 이상 살면 세계들을 봐도 습관적으로 이게 동해라고 표기돼 있는지 일본해라고 그치. 표기돼 있는지 그쵸. 독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 당연하게 보잖아요. 필리핀 가서 옛날에 술집에서 여기 그래. 그렇게 동해라고 표시하고 왔더니 매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습관이에요. 이게 뭐 아유 애국자다. 사장님한테 알려주고 이건 이스트다. 그리고 뭐 현우 왔다감 이런 거 한 거 아예. 적어도 그리고 하트 쓰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지도 뭐 딴 데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축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독도는 반드시 찍어야 돼. 아무리 우리나라 작게 나와도. 맞아요. 거지같이 그래도 제주도 그리고 독도는 빼먹으면 안 돼.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습관 같은 건데 네. 이게 이제 안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대통령이 경로 그래서 경로구나. 경로하셨습니다. 근데 경로하기 전에 이걸 만든 게 난 너무 그러니까 신기한데. 그 요번에 이걸 만든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현역 군인들만 그러니까 외부 전문위원들이 하나도 없고 네.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군인들이 그런 정신상 때문에 어떻게 해? 그게 더 문제죠. 아니 전문가들은 설령 뭐 그렇다 해도 군인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 세 가지인데 네. 뭐 더 많겠죠. 사실은 그 내부에 누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필 과정이 있고 감수 과정이 있고 자문 과정이 있는데 네. 세 과정에 전부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보는 거죠. 집필진 10명이 모두 현역 군인이다. 네네네. 그다음에 감수 과정도 그 군 관련자가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민간 대학, 뭐 민간 전문가 혹은 뭐 이제 감수 과정에서는 기자들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네. 이걸 이제 팩트 체크하는 사람들 여럿을 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다양한 이야기를 시각에서. 들으려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군인이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사학자들도 들어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왔는데 이 자문조차도 또 여기는 군 그 출신이 절반이 넘고 군인이 절반이 넘고 그래서 편향된 시각에 제동을 걸 수 없기도 했었다. 네, 네,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진짜 이제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 또? 있어요? 정부가 이 책자를 군 장병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상대로도 전부 배포해서 활용하려고 했다는 이거를? 거예요. 네. 네. 이거 우리가 왜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니 뭐 이런 데 다 뿌린다 이거죠? 근데 아마 이게 이렇게 배포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관공서를 통해서 배급이 되고 네. 아마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뭐 교과서에 비슷하게 학교? 쓰든지 아니면 부록으로 뭐 부교재로 쓰든지 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들 국민 안보 교육의 참고서로 쓰겠다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논의 과정에 누가 참여를 했나? 대통령실, 에라이. 국방부, 나 지금 사석인 줄. 아니 우리 이거 분노하지 않고 가기로 했어요. 대통령실, 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 이렇게 참가를 해서요. 대통령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고위급, 실무급이 계속 나눠서 여러 차례 열렸다는 걸 보면 그리고 거기에 집필진도 참석했다는 걸 보면 누구라도 한 명은 이걸 잡아냈었어요. 참, 야, 김현우 오늘 좋은데? 좀 그래요. 싫은데? 아니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그러게. 그리고 진짜 이런 거 만들 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동해 표기랑 독도만 그린 것만 해도 최소 기본 점수는 먹고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진짜 이거- 전에 했던 거를 그냥 베꼈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그러니까 없었을 이거 수 어떻게? 있다. 야. 그랬는데 이제 또 있어요? 대통령 경로가 허전한 이유는 뭐냐면 네. 막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크게 질책을 하고 즉각 시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중히 조치하라고. 근데 그날 바로 신원식 장관이랑 같이 그냥 군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책임은 사실 장관에게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에게. 근데 이제 장관이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가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이트 간 게 아니고? 네, 그 따로 깠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따로 깠. 근데 이제 이 신원식 장관이 사실 청문회 때부터 네. 안보관이나 이런 편향된 역사 인식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질타를 받았고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책자까지 나오니까 혹시 여기에 일본 사람 들어가 있나 이제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혹은 이게 뉴라이트 사관, 일본 구구 사관이 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누가 이 내부에 간첩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안 걸릴 줄 알았나? 안 걸릴 수는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문제가 안 될 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누구 처벌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런 얘기는 책임진다.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로만 하고 엄중히 뭘. 그렇죠. 이제 엄중히 또 봐야겠죠. 뭘. 전략 회수로 일차적으로 했으니까. 이거 회수하라고 막 이 여론이 형성됐을 때도 네. 처음에 즉각한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서술을 한 것이지 그게 꼭 네네네.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경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근데 외교부가 정확하게 또 입장을 짚었습니다. 독도는 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다.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네. 않고 외교 교섭이나 상업적 당연하죠.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게 해방 이후 모든 정부가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네. 아주 독특하게 이번에 문제가 됐다. 야. 독도에 좀 안타깝더라도 비행장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좁지 않나요? 근데 비행장을 만들면 그 옆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야죠. 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BTS 분들 다 군대 갔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하면 그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괜찮을까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다. 독도는 BTS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당연하게도. 아, 예. 나는 소장님의 뭐 이제 안위는 괜찮을까요? 저요? 발언을 철회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엎질러진 불인데 뭐. BTS 팬 아미가 네.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뭐 아니 군대 가셨잖아요. 네. 어, 그럼 아미가 그냥 독도를 지키면 어떨 거야? 아미. 그러니까 자, 지금 빨리 제목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니, 자, 잠깐. 전 세계 아미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나 마지막은 테러 당하나? 특검. 네. 특감. 거부하는 자가 아 이거 많이 들었던 아, 얘기인데요. 이거. 네.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네. 이건 뭐 거의 관용어구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고 우리가 특검법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김건희 특검법. 네, 네. 두 가지가 통과됐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대장동. 특검법. 근데 이제 핵심은 만장일치 통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네? 김건희 특검법은 180명이 앉아 있어서 180명이 찬성해서 만장일치. 네.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 181명이 앉아 있어서 그대로 또 만장일치. 한 명이 누구예요? 아,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 화장실을 가셨던 건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민주당 안에도 또 이제 기권하신 분도 있고 해서 찾아서 하려고 하면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을 해서 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방탄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요새 뭐 방탄이 거의 유행어잖아요. 근데 BTS예요. 네. 정쟁 특검, 방탄 특검이 뭐 그런데 포인트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얘기해 왔으니까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법이 통과되자마자 보통은 한 2, 3일 길면 더 길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왜냐면 보름 안에만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180명이 그럼요. 통과시켰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럴 줄 알았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경로하면서 경로는 안 했어.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경로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어제 발표에선 대변인이 경로하진 않았지만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때는 메시지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 하는지. 네, 왜냐면 이게 그렇지. 어떤 법이고 왜 문제여서 내가 거부를 하느냐. 네네. 근데 이제 당장 어제 거부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근데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하는 거라 내년 초가 되긴 할 건데 일단 입장은 확실히 밝힌 거고 네. 과연 이 법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지 이제 그게 관심사인 거죠. 이게 뭐 어떤 방식에서 본인은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그 포인트를 이제 기다려 봅니다. 우리. 대장동 특검 이것도 거부해요? 네. 두 개 다?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네. 근데 그 거부권이라는 게 물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법을 만들거나 이럴 땐 근데 입법부라는 게 그래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원래 자주 하나요? 아니, 근데 이제 원래 민주화 이후 과거로는?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32건이에요. 총? 네. 총? 네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번.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 포함해서 6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임기 내내였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요렇게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1년 반 동안 6번을 한 거고 이제 7번, 뭐 8번 쭉쭉 있겠죠. 네,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부에서 조금 더 거부권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많겠죠. 같긴 해요. 네, 네. 그럼 노태우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뭐 이름을 가지고 좀 보자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을 빼고 싶은 여당의 그 소망이 여기 들어 있어요. 네.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여당이 혹은 대통령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좀 지우기가 어렵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 이제 특검법의 위험성이 하나 또 있는데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이 조항의 위험성이.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네. 어떤 조항이 있냐면 특검 법안 안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특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딴거 김건희 나오면.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 삼을 수 있다. 그 말은 곧 디올백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특검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의지를 갖고 할 수도 있다. 그럼 뭐 디올백, 양평 뭐 하여튼 그렇죠. 논란된 건 다 네, 그냥 할 할 수도 있다는 수도 거네. 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김건희 특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모주기처럼 줄줄줄줄 그렇죠. 나오면 네. 그럼 상당히 큰 일이 되긴 할 수도 합니다. 있다는 거죠. 네, 네. 해야만 한다는. 해야만 한다는 거고.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누가 하느냐 어떻게 갈라서 하느냐에 따라 또 해야겠는데.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여튼 특검 요거는 이제 통과는 됐으나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가 뭐 명백한 네. 그런 상황이 그러면 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냥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다시 재의 요구권이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국회로 논의를 해서 돌아오죠. 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다시 이제 그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네.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빠졌잖아요. 네. 180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과반이 출석했죠? 재적 의원에. 그럼 이 중에 3분의 2, 120명만 찬성을 해도 다음번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한 2월쯤에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다음 거의 뭐 이제 4년 앞으로 4년 혹은 짧으면 2년 실업자 예약이잖아요. 용산이 네. 너무 미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그러면 국회를 그냥 출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회사 안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본회의 아예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재석 의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처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네, 분모가 작아지면 그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너끈하게 이걸 넘길 수도 있다. 그런. 그러니까 꼭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를 하지 않더라도 출석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용산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잘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이 네. 이 말 무덤이라는 건데 우리가 한동안 그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있을 때 유행했던 게 조적조라는 말이었어요. 조적조? 조국 전 장관의 말은 조국 전 장관의 말로 다 반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이건 업보 같은 건데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말을 되더라고. 많이 하게 되는 네. 거예요. 하나 듣고 가볼까요? 모든 상황이 다 있어. 네.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안타까운 대목이고 이제 가면 또 왜 갈수록 이제 한적한 한동훈이 적은 한동훈 이재명이 적은 최영준 이재명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늘 이걸 꼭 보여줘야 돼. 그 안타까운 야, 일인데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면 거부권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세 모드로 전환을 해서 오늘 보면 어제까지 있었던 이 벽에 뒷벽에 백보드를 다 바꾸고 새로운 문구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화면도 있나요?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뒷벽을. 저걸 그냥 대표로 그냥 네, 맞박에 네. 딱 걸었군요. 네, 그 전까지는 뭐 민생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다 네. 치우고 이제 김건희 특검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자, 여기까지. 껌을 좋습니다. 우리 청계산 김연아 우리 최은경 기자 응원하시는 청계산 산신령님의 또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뭐예요? 저게 청계산 김연아. 우리 저 최은경 기자의 별명이 청계산 김연아예요. 청계산에서 뭘 그러니까 하셨어요? 청계산 이제 가끔 등산하시는데 네. 거기를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빠르게 지나가면 약간 김연아 닮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본인 피셜이니까 누가 뭐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청계산 김연아 별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청계산 산신령님은 아마 거기 많이 우리 아버지인가? 금도끼 은도끼신가? 네. 아, 10,000원씩이나 후원해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경제 뉴스 한번 가봅니다. 네, 경제 뉴스 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뉴스가 많아요, 이번 주에. 네, 중요한 뉴스 많고 그래서 어떤 뉴스를 할까 그래서 고민을 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뭔가 이제 접하고 좀 재미있을 만한 말랑말랑한 거를 준비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또 굵직한 게 하나 또 터졌더라고요. 태형건설. 난 좀 약간 마음이 또 아프네. 왜요? 아니 여기 JTBC인데 MBC 프린트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MBC 프린트를 갖고 와요? 이면지로 써요. 아. 자원을 아껴야죠. 네. JTBC에서 쓴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서 이면지로 씁니다. 아니. 그럼요. 그 저기 저 작가님 이거 호치케스 찝지 말아주세요. 이면지로 쓰기 어렵습니다. 네. 아나바다 김연아 선생. 그래서 네. 아무튼 터졌어요. 태형건설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 하면 뭐 건설사가 무슨 워크아웃 신청하고 돈을 못 갚았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재작년부터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던 PF 뭐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PF 프로젝트. 뭔가 네. 터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거 진짜 큰 뉴스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건설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가서 한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태형건설이라는 곳이 부실해져서 문제가 아니라 PF 보증을 서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잘 벌고 있는데 잘 버는 상태니까 뭐 친구들한테 보증 좀 서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된 상황.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서 태형도 약간 좀 경영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죠. 당장 이제 PF 보증을 써줬던 사업장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만으로는 괜찮으니까 이거 이제 급한 불 좀 꺼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워크아웃 신청이 들어간 건데 네. 워크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도 개인 워크아웃 있고 네네. 그다음에 개인 회생, 파산 이렇게 있잖아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야, 얘 지금 얘 사정이 안 좋대. 이번 달 쓸 돈도 많고 근데 돈은 있어. 잘 벌 거야. 잘은 못 벌어도 갚을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너무 닥달하게 되면 당장에 이번 달 못 갚았다고 해가지고 얘 압류 들어가고 야, 얘 집 경매로 넘겨버려. 이러면 진짜 일어날 수가 없을 수 있으니 우리끼리 조금 봐주자. 네. 이번 달 받기로 한 거 뭐 다음 달까지 미뤄주자. 미루거나 내년 받기로 한 거 조금 연장을 해주자. 이게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그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살리냐 마느냐. 이제 정부 입장에서 산업은행이 이제 주채권단이긴 한데 네. 얘를 한번 살려보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더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태형건설이라는 곳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구책은 있어요. 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뭐 각종 주요 자산, SBS 이 주식을 제외한 주요 자산들을 이제 처분해가지고 갚겠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단들끼리 어떻게 만기를 연장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려면 그럼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구조조정도 좀 하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좀 열심히 돈 갚는 모습 보여드려야 채권단에서도 오케이 뭐 이렇게 좀 갚으려고 하면 맞습니다. 좀 밀어줄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개인 워크아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태형건설은 그나마 이제 갖고 있는 자산들, 주요 자산들 이렇게 처분해가지고 네. 어떻게 갚겠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해결은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건설사들이 보증을 서준 PF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셀 수가 없습니다.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저 여기 아파트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슨 돈으로? 그럴 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뭐 계약하고 그때부터 짓기 돈을 시작하는 빌릴 거거든요. 때 이제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보증을 서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건설사들이 이제 다 보증 다 서줬다 보증을 이거죠. 서줬죠. 예. 예. 그걸로 나중에 분양돼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분양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약만 해놓고 땅만 사놓고 착공도 안 되고 있고 이 상태가 지금 1년 이상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준 건설사들이 채권들을 막 발행해서 돈을 돌릴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거 만기가 한 내년 2월쯤에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온 것들이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 2월. 네, 이제 뭐 다다음 달이에요. 네. 근데 이 돈들을 어떻게 그럼 다시 조달을 할 거냐? 네. 기존에는 그냥 돌려막기 했어요. 당연히 그냥 돈 계속 필요한 거니까 이거 또 빌려가지고 채권을 또 채권 발행하고. 발행하고. 근데 워낙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보니까 금리도 좀 높고. 채권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동부건설이 발행한 사무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이 뭐 8% 9% 정도 된다고 동부건설? 하니까. 네. 동부가 뭐지? 프롬인가? 아닌데. 동부. 센트레빌. 네. 네, 센트레빌. 저 아파트 뭐 브랜드로는 그렇게 유명한데 이런 건설사들이나 하는 규모들도 투자 등급 이상이거든요. 트리플 B 이상이에요. 거의. 태영이 대시양이죠. 지금 뭐 거기 아파트 사는 분들 저격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알려드려야지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근데 뭐 지금 그 집들이 뭐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2월 이후로 계속 벌어지게 되면 건설사들도 돈을 빌리기 힘들어가지고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더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들도 생기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많은 대규모의 물량을 높은 금리의 채권으로 발행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한번 작년 말에 경험했잖아요. 한전이. 한전처럼 안전한 곳이 갑자기 막 4% 다 5% 빨아들여. 나오니까 시중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거보다 낮은 등급의 회사들은 돈을 돈 구할 빌릴 데가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건설사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건설사발 또 자금 경색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요건 조금 설명을 해드려요. 너무 혼자 그렇게 달리지 마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가야죠. 자, 크게 우리 자금 시장 중에 채권 시장이라고 아주 규모 큰 시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돈이 엄청나게 사실 우리 뭐 주식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크죠. 금액인데 그 중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한전이라는 곳이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신뢰가 한국전력. 좋은 데실 네.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한전 망하면 망하는데 정부 우리나라 망하고. 망하는 정부 신용등급하고 네, 네. 똑같이 네. 평가합니다. 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자 좀 잘 쳐주는 채권을 엄청 발행을 해갖고 4%짜리 거기서 내놔요. 그러면 은행이고 뭐 다른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야 한전이 5% 준다는데 딴 채권 왜 사냐? 맞아요. 다 한전 걸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전으로 다 돈이 몰리는 바람에 다른 데서는 채권 아무리 발행해도 안 사가는 이런 현상. 그렇죠. 요게 이제 작년 발 한전 채권 위기였는데 네. 올해는 이제 내년. 내년 2024년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건설사 발로 건설사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 예를 들어 A 등급, A0 등급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야, 7%나 돼? 물론 이제 그 만기가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신용 등급 건설 업종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채권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이 낮으면 더 높은 금리를 금리를. 거기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하는 거죠. 네, 또 뭐 미국에서 이제 금리 기준금리 인하한다 막 그런 좋은 소식에 뭐 주가도 뭐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네네네. 거기다 이제 찬물을 확 던질 수도 있는 이게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작년 중순부터 이미 위험하다 해왔던 게 네. 꽉 몰려가지고 이제 몰렸어. 슬슬 터질 수 있다라는 게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근데 정부에서 그 어쨌든 정책자금 형태로 좀 네.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네. 될 때는 돈들 뭐 건설사들 잘 벌어가지 않았느냐. 2020년, 2021년에 막 무리하게 돈 들여가지고 해놓은 거 위험해질 때는 이제 또 정부가 나라 돈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느냐.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럼 내팽겨쳐 버리면 더 큰 문제들이 이제 금융권으로도 번질 수 네네. 있으니까. 당장 그럼 예상되는 우리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피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뭐 사업장에 대시양 아파트에 금 가고 이러진 않을 그러진 거 아니에요. 않고요. 일단 안 지어진 아파트들. 네. 분양을 막 하지 않은 것들은 크게 상관없는데 분양됐는데 사업장이 문 닫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분양 보증을 쓰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한 2, 3년 정도 짓다가 건설사가 망해가지고 우리 못해요 사업. 그러면 이거 분양대금 중도금 내고 하시던 분들 큰일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종의 보험처럼 허그해서 그분들께 그 분양대금 같은 걸 돌려줘요. 물론 이자는 네. 안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공정률이 아예 제로로 그냥 삽도 멈춰야 안 돼요. 뜬 데만. 네. 아니면 진행이 되다가 지난달에도 50%, 이번 달에도 50%, 다음 달에도 50% 아예 지금
못 찍고 있구나. 이렇게 스톱됐구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찔끔찔끔이라도 이어나가면 이건 또 대상이 안 돼요. 오늘 한 삽을 뜨면 나는 계약금에 중도금 1차, 2차까지 냈는데 네. 내일이라도 얘네가 또 삽을 뜨면 나는 못 돌려받고 네. 그냥 돈이 묶이는 아예 거예요? 배째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한 층이라도 올려볼게요 하면 여긴 또 대상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분양보증 사고가 지금 터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들이 쭈쭈쭈쭈쭈 터지게 되면은 이거 허브도 또 문제고. 큰일이다, 큰일이야.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위기가 또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태영. 네. SBS는 안 팔죠? 네, 안 파는 것으로 지금 진짜 SBS의 심장 같은 태영의 심장 같은 것 같아요. SBS가. 네. 하나 해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어제 또 이제 하락마감하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네, 내년부터 대출 한도 줄어듭니다. 대출 한도가 또 줄어요? 네, 대출 한도 줄어들게 되는데 네. 그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보이고요. DSR이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인가요? 네, 근데 네 소득 대비 소득 대비. 네. 네. 네가 갖고 있는 원리금 합계의 총합이 소득의 뭐 40% 혹은 50% 넘기지 마라. 연봉이 5천이면 뭐 2천만 원을 1년 동안 빚 갚는 데 쓰는 건 이거 2천만 원 넘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서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내가 갚게 되는 원리금도 늘어나잖아요. 2%일 때 빌렸는데 뭐 3%로 늘어났어. 그러면 원리금 당연히 늘어나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데 현재는 대출을 해줄 때만 그걸 딱 그 금리를 보거든요. 대출 시점의 금리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미래에 대출 금리도 올라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가중해가지고 보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과거 5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평균 금리 그리고 지금 대출받는 금리 요 차이를 여기다 얹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 변동금리 대출일 경우 100%. 뭐 고정금리, 혼합금리죠.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고정금리 대출은 5년 고정에 나머지는 변동이거든요. 이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60%. 뭐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신용대출도 다 받아요. 신용대출도. 일단은 내년 2월 26일부터는 1금융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하나고 그다음에 한 6월 정도부터는 뭐 2금융권하고 1금융권의 신용대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은 좋죠. 그러니까 이 DSR이라는 게 소득 대비 너무 과한 빚을 지지 마라. 사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예전처럼 하우스 푸어 얘기 잘 안 들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영끌해가지고 집 샀는데 어쩌나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워낙 규제가 강력했기 때문에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빚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이게 올라가도 스트레스 받긴 해, 짜증나긴 해. 근데 그냥 생활비 줄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막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았으나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한도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전동금리 대출은. 근데 이게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면 바로 100%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 25% 정도, 그다음에 50% 정도 이렇게 늘려가긴 하는데 대출 한도는 일단 줄어든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대출 될 것 혹시 같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할 정도로 저는 대출 인생 살고 있어요. 아, 인생 자체가 대출이에요. 빚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빚 없이 살 수 없어요. 없어요. 나 없는데? 휴대폰 할부 없어요? 아, 휴대폰 할부? 우리가 아니 우리가 빚도 휴대- 없는 아니, 사람이랑 잠깐만. 우리가 방송해야 돼요. 아니, 휴대폰은 이거 현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 진짜요? 역시 부자. 야, 근데 이게 괜히 부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무슨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 뭐 있는 거죠 대출이라는 신용대출은 왜 받았어요? 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제 대출이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고 다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사니까 근데 대출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 신용. 제 직장 생활이 지금 몇 왜 년이고. 뭐 갚아주게요? 아니요. 아니, 얼만데? 맞네, 갚아주게. 아니 근데 어떻게 나 진짜 갚아준다고 하면 여기서 말한다. 아니, 왜 빌려? 그냥 좀 덜 쓰면 되죠. 야, 이게 정말 무슨 뭐가 없으면 뭐를 먹으면 되죠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요. 왜냐면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대출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차원에서 대출을 받았냐? 이 뭔가 대한민국의 생활인으로서 이 빚이라는 게 엄청난 원동력이 됐잖아요. 살 때. 아니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빚이 원동력이 된다고요? 네. 굉장히 원동력이 되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럼요, 죽더라 그럼요. 드려야 된다? 내가 지금 일 때려치고 싶어도 그럼 네, 당장에 네. 빚을 갚아야 되는 못해요. 네, 크게 때려치고 싶지 않았지만 정프로님 거의 24시간 아무 때나 연락해서 지시하실 때 제가 불만 가진 적 있나요? 아, 그 빚 때문이에요? 아, 빚이 있어야 되네, 사회 돌아가려면. 적당한 긴장감과 활력이 아, 돼요. 빚이 필요하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 저 소장님도 빚 있어요? 그럼요. 뭔 빚? 갚아주게요? 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이건? 개인한테 빌린 거 아니고 은행에 빌려요. 개인한테 빌리면 아, 진짜 은행한테? 무서워요. 은행한테 빌리죠.
은행한테 가서 주세요 그럼 빌려줘요 그냥? 아, 근데 그 차이는 있네요. 그냥 개인이 그냥 그러니까 네.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네. 은행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네.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1타 강사 중에 수학 1타 강사 누구죠? 수학? 현우진? 현우진. 네. 갔더니 2천만 원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현금으로 거의 막 뭐 70억짜리 빌라 사고 있는데 갔더니 직장이 불안정해서 2천만 원 빌려줬다고. 아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우진한테? 네, 이제 아, 그렇죠. 그 빚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직장인들은? 저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저 제작진 다 빚 있어요? 아니 빚 없는 아니 야 이분 정치하시면은 안 되겠다 일단. 네. 아니 근데 빚을 근데 왜? 잠깐 아니 버스 버스비 요금 얼마인지 얼마예요? 아세요? 아이고 몰라 이거 봐. 버스 요금 이제 10,000원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이제는 10,000원. 아니 근데 진짜 빚이 아니 돈이 없으면 그게 맞춰서 살아야지 왜 자꾸 빚낼 생각을 해? 우와. 자, 아니 근데 자, 이 얘기는 한번 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이게 무슨 제가 아 여기 뭐 빚 엄청 많은 사람 있나 보네. 여기 이제 제가 뭔가 밥을 먹을 때 김치찌개를 안 먹고 네. 매일매일 뭐 캐비어를 먹으려고 빚을 낸 것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둡니다. 와, 빚을 그 억대예요 그게.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왜 이건 왜 웃어? 보통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네.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진 않아요. 그거 돈이 없어서 5억짜리 집을 살 때 2, 300이 없어서 못 사진 않거든요. 아, 그 정프로님 되게 작아예요? 저요? 네. 아니 전세예요. 아. 그 다 내 돈으로 전세를 다 들어가셨어요? 생으로 돈 주고 샀어요? 네. 들어갔어요? 어, 전세 담보 대출도 전세자금 대출 없어요? 안 받고요? 아 그 전세 집은 저 대출 안 나오는 집이에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나 되게 또 진짜 큰 충격인데. 너무 아 그래요? 괴리감 느껴지고 사람 네. 와, 아이고, 멀게 형- 느껴집니다. 아니 잠깐만. 그 전에도 가깝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더 아니, 멀어졌어. 더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적게 네. 써라, 아껴 써라, 없는 빚내지 것들이 말고. 어떻게 우와!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왜 이렇게 증가했겠습니까? 아, 근데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 써서 빚을 안 냈으면 제 생각에는 근데 어디 들어가 살 데가 없어. 기둥만 4개 세우고 살 수 없으니까. 그 기둥 세울 그것도 없어. 기둥이라도 세우려면 빚이 있어야 돼요. 우와. 아 진짜로? 야, 이거 진짜 와. 와. 되게 당혹스럽네. 아, 무조건 빚 생긴다 이거죠? 참. 무조건 여러분 다 빚쟁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다 빚쟁이들이요. 다 빚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는 굳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음의 빚이 빚- 뭐야 이 사람 이제. 정말 눈치 깠네. 너무 와. 알겠습니다. 자, 어떡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네. 자, 좀 이따가 노량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거 예. 당신은 애국자 아니요? 애국자인데 평이 별로 아, 그래요? 아, 보세요. 이순신 장군한테 마음의 빚이 없어요? 난 너무 아, 죄송하던데. 소장님 빚이 3억이나 3억 12,000원이나 뭐가 다르다고 그래서 보세요. 노량이 12,000원 요즘 아, 아니, 그 정도 하죠. 아, 너무하신다 알겠습니다. 진짜. 보겠습니다. 예,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이. 예, 이순신 장군 네, 마지막 모습 김인석 씨가 했잖아요. 네. 누가 나온지도 몰랐어요. 아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풍지수기. 아,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 네. 그리고 뭐였더라? 김현우. 김풍신수길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